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당히 발전해 있으며 한국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나 봅니다. 최근 외국 인터넷 게시글 중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미국 출신의 남성이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의 글에서는 한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동적인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그의 멋진 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있지만 한국이 싫어졌거나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는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다 보니 추위가 두렵고 추운 날이 다가오면 제가 한없이 웅크리게 되더라고요. 조금 따뜻한 게 좋고 덥더라도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지금은 따뜻한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은 모두 한국에서 보내고 지금은 또 다른 아시아의 따뜻한 나라에 와서 살고 있듯이 저는 다양한 문화권과 다양한 사회에서 적응에 성공한 사람이고 특히 젊은 시절 대부분을 보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한국이 나빠졌다거나 한국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있던 주제들인데요. 하나 달라진 점은 최근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점들도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질투심이 들었는지 한국을 비꼬기까지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한국을 잘 모르면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한국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한국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저도 화가 나지 않았고 공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미친 듯이 빠른 발전을 이루어낸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같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도 참 뿌듯한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중 높은 순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냅니다. 심지어 살인율과 재해율에서는 월등하게 낮다는 것은 배제한 채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은 좋지 않은 나라야, 정말 최악의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완전히 틀렸고 접근 자체가 매우 불순한 말들이거든요. 우선 한국은 미친 듯이 빠른 발전을 이루어낸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잘해왔고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엄청나게 미친 듯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은 가난한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한국을 보세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최첨단 선진국의 나라입니까? 그 대답은 뻔하겠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도움, 풍부한 천연자원,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오직 한국인들 스스로가 풍부한 자원이었고 스스로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이든 제가 보기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력의 우수함 그것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이죠. 미국의 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흔히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인데요? 저는 ADHD가 있어서 못합니다. 나에게 과분한 일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사무실이나 몸으로 뛰어야 하는 현장 그 어디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30년간 한국에 거주한 제가 단호히 말하건대 한국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밖에 일인 것 같은 업무를 지시받더라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마인드가 마음속 깊이 깔려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겠다는 말부터 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아직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내 능력 안에 들어오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은 도전을 피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그게 한국을 이렇게 성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그 어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일터에서 매 업무 지시마다 내 능력밖이다, 나는 못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지금 한국은 필리핀과 별다를 바 없는 경제력과 인프라를 갖춘 후진국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똑같이 힘들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도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한국보다 20년은 더 빨리.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달랐는지 정확히 알고 있냐며 말이죠. 일본은 한국의 내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일본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군수기지로 썼고, 이 과정에서 1950년대에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탄생하는 나라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일본은 바뀌었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미 1950년 초 일본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미국의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그 출발선이 매우 달랐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초고속 우주선을 무임승차해버린 꼴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엄청난 돈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한때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성실했겠지만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할까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을 비교해보면 그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애초에 더 성실하고 더 지능도 높으며 부지런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리터족이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시스템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하죠. 정상적인 직장, 내 쾌청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 미약해서 특정한 세대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고 특정한 그룹으로 나누기도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늦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늘 두꺼운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틈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지만 일본에서는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 젊은이의 인생일 뿐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한국이 빠른 시간 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나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 뛰어듭니다. 제가 일본의 젊은이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지만 사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두려워서 그 경쟁을 회피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 경쟁이 두렵다고 피하지 않으며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은 성장해왔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가 다 그렇듯 특정 분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완전히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봤던 용기와 경험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부딪혀보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고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때로는 실패를 맞이하더라도 다시금 성공하고 이루어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어냅니다. 더 열거하면 수십 수백 가지를 열거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는 한국의 제품,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을 부국으로 만들었고 많은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성실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는 합니다. 한국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딱 이것만 보고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길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밖에 없고요. 갑자기 한국에서도 북유럽처럼 석유 자원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한국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한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거지의 나라에서 이제는 거지들에게 적선을 해줄 수 있는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뒷면에 슬픈 이야기가 따라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섞인 채로 30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의 영향으로 저는 제가 타고난 것 이상으로 더 성실하게 살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내가 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일은 함부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미국에서 살아왔다면 저는 제 성향대로 그냥 중간 이하의 성실함, 그저 그런 업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다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매번 느껴오는 것이지만 한국 덕분에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의 분위기를 잘 알면서 반대로 고도성장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쁘게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없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한국이 점수가 떨어지는 지표들을 가리키며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 싸우는 듯한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길거리 인프라를 보세요.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어디에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곳이 또 있나요? 한국을 처음 오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은 한국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문 목적 그대로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심도 있게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돌아가죠.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보세요. 한국은 세계 4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첨단 제품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골고루 퍼져 있으며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 제품하면 무조건 엄지를 세우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들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져버린다면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정도로 한국은 기술적인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통신의 자유는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던 특권과 같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오지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통신이 불가능해서 애먹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종종 미국으로 돌아갈 때 또 유럽 지역을 여행할 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가끔씩 한국에서의 통신의 자유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거든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용인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뭐 이것뿐만이겠나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또는 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한국의 영향력은 엄청나지 않나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폐허였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자원도 없는 거지 중의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런 성공을 이루었고 이런 성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안 채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들고 와서 저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종종 보이는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글을 쓰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표된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무조건 비난을 하는 사람들과는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었던 나라이고 한국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대단한 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뒷면에 있는 어두운 면만 부각해서 말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방위수단으로 총기 사용이 합법입니다.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이 이걸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인 방위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듯이 말이죠. 유럽에 있는 전 세계의 엄청난 역사적 문화와 전 세계 모든 문명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유럽의 박물관들은 당당하게 수많은 전시품들이 있다고 광고하듯이 그 어떤 것이라도 뒷면에는 어두운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한국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문제점을 꼬집는다면 환영하겠으나 문제점만 나열하고 이래서 한국은 별로인 나라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댓글에는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세계의 다양한 사연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